안녕하세요. 이투스 논술 최은식입니다. 오늘은 TCC 하나 볼 건데요. 숙달한 기억만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노력의 배신을 막기 위하여. 되게 의미심장하지? 노력의 배신? 보통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우리 고3을 지탱하는 되게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야.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지 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고3을 겪어보면 다 느낄 수 있을 거야. 사실 봐봐, 쌤이 고등학생 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거든. 그러니까 노력은 근데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쌤 얘기 입으로 막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파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랑 이렇게 나뉘잖아. 그러면은 문과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쌤 문과였잖아. 문과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학생 중에 하나였어. 왜냐면 쌤이 쉬는 시간 혹은 뭐 점심 시간 이렇게 밥 먹는 시간 때도 이렇게 노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 노는 경우 많지 않았고, 보통 뭐 그때그때 하는 공부가 있었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약간 오바 못해서 남들이 이제 거의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이제 뭐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줄을 안 쓴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의 활동도 많이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소문이 이제 막 돌았어. 최은식이 막 3시간만 공부한다, 3시간만 잔다더라, 아니다 4시간은 잔다더라 하면서. 왜냐면 쌤이 코피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쌤이 계속 반장 역할을 해오던 터라 뭔가 애들 조용히 시키고 나도 공부 막 하고 약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진짜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그렇게 했을까는 사실상 내내 그러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 야,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열심히 했다.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정말 좀 이 정도 했으면은 의미 있는 성과는 나와야 돼. 그래야 정상이야 라는 식의 약간 기대도 있었단 말이지. 근데 쌤이 결국에는 고3 내내 정시파였거든? 고1 때부터 3까지 그냥 정시만 팠어요. 그냥 수능만 판 거야. 그런데 실제로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어. 그러니까 쌤이 노력은 진짜 막 전교 1등 수준으로 했는데, 모의고사 때도 뭐 잘할 때는, 아주 잘할 때는 괜찮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거 다 상대적인 거니까 쌤이 뭐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를 안 할게. 근데 어쨌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그런 성적이 수능 때도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랬단 말이야. 쌤은 이제 막 고대를 가고 싶었던, 고대 법대. 이때 쌤이 변호사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택도 없었어. 진짜 택도 없었어. 그러니까 근처도 못 갔어. 근처의 근처 정도. 그러니까 쌤이 근데 너무나 열심히 해서 정시까지 이제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한 거지.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재수생 때 논술을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열심히, 좀 덜 열심히 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재수생 때 다시 이제, 올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으니까 재수생 때 수능만 열심히 한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왜냐면 할 만큼 했던 거야. 약간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아, 내가 수능으로는 약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논술로 전환했죠. 이제 그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건데, 그때 논술이 나랑 너무 잘 맞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고3의 기억이 이제 그렇게 있어서 되게 좀 슬펐지 뭐. 슬프고 우울한 면도 좀 있었고, 어쨌든 내 노력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으나 머리가 그렇게 나쁜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면 쌤이 이제 이 이후에 어떤 뭐 논술 과외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쌤이 난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방식을 훈련했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쌤이 그런 거 관련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어떤 뇌 구조? 막 구조 같은 건 똑같지만 어쨌든 뇌의 어떤 작동 방식 이런 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
연구라고 할 것까지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쌤이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요. 나름대로 그 교육 기업의 이런 공부 관련 연구소에 소속돼서 연구도 많이 했어. 실제로 쌤이 책도 냈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검색하면 책도 나와. 이제 학습법 책도 이제 쌤이 저자야. 그러니까 쌤이 아주 막 그냥 대충 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쌤은 그런 성격이 아니야. 지구 끝까지 파는 성격이야. 하나 제대로 하면은. 근데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내가 왜 열심은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별로 못했는지. 그러니까 쌤이 봐봐. 국어 얘기를 해볼게. 왜냐면 국어가 되게 3년 내내 애증의 과목이었어. 내가 국어를 고1 때부터 무지하게 열심히 했었단 말이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하루 공부에 뭐랄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국어를 제일 많이 했었어. 제일 많이 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고1 때부터 고3까지 봤을 때 하루 평균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쌤이 이제 오버해서 얘기하면 좀 양심을 찔릴까 봐. 알겠지? 4시간 이상 했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한 거야. 진짜 많이 한 거야. 4시간 이상 했지, 사실은. 어떤 날은 막 8시간도 하고 막 하루 왼종일 하고 막. 근데 그러면서 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 고1 때부터 뭐 예를 들면은 국어 문제집으로 따지면은 기본편이라 얘기하는 건 이제 기본 마인드 세팅 이런 걸 점검해주는 그런 기본 강의겠죠. 뭐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때 뭐 이제 여기 이투스도 듣고 이제 뭐 다른 회사 것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도 되게 많이 듣고 문제집도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이제 오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야. 문제집 기준으로 보면은 한 6권 정도 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강의는 더 많이 봤지 뭐. 강의도 이제 사실 지금 조금 가물가물한 면은 있어. 근데 그래도 기본 강좌 있잖아. 어떤 쌤의 그 기본 강의, 국어 기본 강의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최소한 7분? 7명 거? 요 정도를 쌤이 공부를 했어. 그럼 봐봐. 이게 양이 꽤 많죠. 양이 꽤 많지. 그러다 보니까 쌤이 고3 때 아니 고2 때도, 사실은 고1 때도 어떤 일을 했냐면은 쌤이 약간 상담이 적성이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쌤이 이제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고 노력하였잖아.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우 좋아했어. 왜냐면 애들 다 잘 때도 나는 깨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존 적이 없어, 진짜. 3년 내내. 진짜 존 적 단 한 번도 없어. 잔 적은 한 번 정도 있어. 좀 기억났다, 갑자기. 이게 잔 적은 한 번 있어. 근데 존 적은 한 번도 없어. 아파서 잔 적은 한 번 있거든.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를 굉장히 좀 좋아해 주셨어. 쟤는 되게 모범생이다 라고 이제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와. 쌤이 반장이기도 했으니까. 은식아, 나 이제 공부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쌤이 상담가 기질을 발휘해서, 쌤이 또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온 거지만, 너는 뭐 적성이 어떻고, 너는 시간 분배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싹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주는 거야. 근데 특히나 국어는 있잖아. 지금 생각해도 되게 재밌어. 뭐냐면은 이 아이의, 너 비문학은 뭘 공부했니? 뭐 문학은 뭐 했니? 뭐 이런 걸 막 조사해서 애들 성향만 물어봐. 넌 재밌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꼼꼼한 사람이 좋아? 아니면 좀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 기타 등등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배치를 해줘, 이제. 쌤이 알아본 책은 훨씬 많아. 알아본 강의나. 이건 내가 제대로 판 걸 말하는 거야. 제대로 판 거. 그래서 싹 다 조사해서 배치를 해줘. 너는 그러면 비문학은 누구 거를 요걸 듣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을 풀어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설명해줘. 이래가지고 나한테 컨설팅을 받고 해서 열심히 한 친구 중에는요, 진짜 국어 1등급 맞고 나중에 성대 들어가서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았어. 근데 나는 있잖아 3등급이었어. 국어가. 띠로리. 황당하죠, 진짜. 황당하지. 그러니까 애들은 근데 있잖아. 내가 국어 3등급이라고 하면은 못 믿었어.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실제로 애들이 국어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러 왔어. 고딩 때. 그럼 내가 있잖아.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줬어. 진짜 그럼 더 황당하지. 그 쌤이 실제로 이거를 천천히 연구하듯이 풀면은 해설지를 써볼 수 있을 정도로, 내 나름대로. 해설지를 써볼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내공이 뛰어났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나 아는 게 많아. 너무나 들어본 게 많고. 하지만 3등급이었어.
이게 왜 그럴까?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일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스토리야.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 너네 생각해봐. 일단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 뇌는 내가 아니다.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과 뇌의 어떤 기대, 뇌의 어떤 성향 이런 건 조금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한다고 얘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구분해 생각해야 돼. 쌤 야매 아니에요. 쌤 심리학 전공생이에요. 일단 요 얘기를 함께 하면서 요 얘기 좀 이어나갈게. 가봐. 내가 국어를 정말 많은 사고 패턴들을 배웠지, 그치? 정말 많은 사고 패턴들, 이제 마인드 세팅, 그리고 문제풀이 기법, 독해법, 이런 거를 배웠잖아. 근데 한 개도 숙달을 못한 거야. 한 개도. 근데 봐봐. 되게 재밌는 게 있어. 국어의 방법론을, 국어 공부 방법론을 예를 들면은 1부터 뭐 10까지 한번, 1, 2부터 12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봤다고 쳐볼게. 근데 이건 어떤 대중적인 영역의 1위부터 10위까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여서 만약에 가장 훌륭한 방법론과 가장 10위 정도? 뭐 좀 예를 들어 100이라고 쳐볼까? 100이 좀 너무하니까 이제 20이라고 해볼게. 22 정도의 이제 국어 방법론이야. 그러면은 얘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지? 얘가 훨씬 훌륭할 거야. 이 방법론이라 쳐볼게. 근데 이거를 알려주시는 그런 강사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 방법론이 더 우수한 건 맞아. 근데 있잖아. 이분도, 이거를 알려주시는 이분도 있잖아. 수능 국어 초고수지. 흔히 말해서 수능 국어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학생 수준과도 레벨이 다른 그런 절대적인 초고수죠. 아마도 이분은 20분 남기고 100점 맞으실 거야. 그렇겠죠? 물론 문제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학생이랑 레벨이 다를 거라고. 근데 완벽한 방법론이 아니라니까? 완벽한 방법론이 아닌데 이분은 수능 만점 껌으로 맞을 거야. 수능 만점을, 국어 만점을. 이게 무슨 일이야? 봐봐. 방법론의 효율성도 중요해요. 방법론의 효율성. 그러니까 방법의 효율성이지. 하지만 이분들은, 이 모든 분들은 이거는 다를 수 있으나 뭐는 확실해? 자기가 알려주는, 자기가 훈련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숙달도는 장난이 아닌 거야. 그냥 자다가 깨나서도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숙달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만점 나오는 거야. 그럼 만점 나오는 거야. 쌤이 왜 만점 못 받았어? 만점은커녕 왜 1등급도 못 받았어? 쌤은 천천히 풀면은 해설지도 썼다니까? 쌤이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재수생 때 어떤 수능 기출문제집 되게 유명한 거였거든? 기출문제집의 해설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설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해서 약간 이제 문의를 했더니 내 해설이 맞대. 라고 해서 이제 막 나보고 칭찬해주고 막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렇게 좀 깊이는 있는데 쌤은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 천천히 할 때는 잘해도 연구하면서 하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근데 수능 시험이 어째 그렇게 천천히 할 수 있나? 이거 스피드 테스트가 있잖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여태까지 숙달되지 못했던 모든 지식들은 긴장 상황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발휘를 못했던 거야. 그리고 봐봐. 워낙에 여러 가지를 배웠어. 워낙에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와. 갑자기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뭘 우선순위도 헷갈리고 방법은 뒤섞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잡탕밥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있잖아. 우리가 좀 덜 훌륭한 방법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 팠으면은 진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익히는 게 훨씬 더 낫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나의 고등학생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 파고 그냥 그거를 진짜 지지고 볶고 할 걸. 이걸로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해보고 이거를 최대한 진짜 숙달하려고 노력할 걸. 그럼 아마도 있잖아. 쌤이 장담하건데 요때 노력 수준에 요 정도만 내가 국어에 쏟았어도 좀 지혜롭게 했다면은 1등급 맞았을 것 같아. 왜냐면 워낙에 열심히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이게 봐봐.
뇌는 있잖아. 뇌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아. 뇌는 우리가 반복한 걸 중요하게 여겨줘요. 물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 뭐 감정적으로 강도가 센 거는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고 막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쌤은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뇌는 있잖아. 반복된 기억을 중요하게 여겨. 중요한 기억으로 여겨. 그리고 중요한 기억이라고 판단된 거를 우리가 망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써먹어야 될 시점에서 자주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내가 이제 반복된 거가 있으면은 이거를 시험 상황, 긴장 상황, 위기 상황에서 써먹는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제 반복 안 했으면은 이제 하던 대로 하겠죠. 봐봐. 반복을 내가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근데 뼈저리게 뼈 깊이 체화된 건 없기 때문에 시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봐봐.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도 글은 읽었잖아. 그지? 문제도 풀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파기 전에도. 그치? 그러면 특히나 급할 때 내가 뭔가를 하던 그런 방식이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런 시험 상황은 여러 번 생기니까 그 과정 중에 나름대로 반복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야. 아마도 혼선을 빚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하려고 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방법론은 되게 뒤섞이고 우선순위도 막 어그러지고 이런 거라서 제대로 못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이걸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뭐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뭐 특히나 뭐 재수생부터는 필 수는 있는 나이니까, 그지? 어쨌든 뭐 물론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어쨌든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보자. 왜 담배 얘기 꺼내냐면요. 우리가 담배 하면은 알고 있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이야. 금단 현상은 뭐냐면은 담배를 피던 사람이, 평소에 피던 사람이 안 피면은 뇌가 막 반항을 해요. 어떻게든 피게 만들려고 막 갑자기 막 배도 고프게 만들거나 막 불안하게 만들거나 막 이상하게 이제 막 정신을 막 조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짜증도 쉽게 부리게 되고요. 막 진짜 심한 경우에는 환각이나 환청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든 그걸 하게 만들어. 그게 금단 현상이야. 근데 왜 그럴까? 아, 뇌가 미쳤나? 아, 담배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시켜 그거를?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냐면은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된 거 있잖아. 정말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된 거는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존에 필요하다고. 근데 얘가 그걸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랑 상관없이 뇌는 생존에 꼭 필요한 건데 이거 갑자기 안 하네? 그럼 뇌는 어떻게 생각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이거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아바타를, 응? 우리의 육체라는 이 아바타를 컨트롤 해가지고 최대한 그걸 다시 갖다 주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안 피던 걸 펴봐. 그럼 어떻게 돼? 엄청난 쾌감이 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못 끊게 만드는 거야. 왜? 살기 위해서. 되게 아이러니하지. 담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얘가 못 끊으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근데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뇌는 이거에 대한 선호도가 무지하게 높다. 그 말 봐봐.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너네가 찾은 방법론이 있을 거야. 나름대로 뭐 국어에서는 어떻게 하고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겠죠. 그거를 너네가 완벽한 방법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나한테 뭐 괜찮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있잖아. 예를 들면은 한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여름방학 정도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그 전까지는 뭐 모르겠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름방학 정도 됐다. 그럼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왜냐면은 숙달은 안 돼. 그래서 이걸 그때부터는 계속 꾸준히 반복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유의미한 기억으로 만들어서 위기 상황에서도 그거를 끄집어서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뇌의 작동 기제를 좀 잘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수험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쌤처럼 그냥 수집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진짜 막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제 너무나 이제 슬픈 그런 성적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습관화된 정보, 습관화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반복된 거. 그래서 뇌가 이거를 습관화라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A, B, C, D, E를 매번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를 하다 보는 걸 매번 반복하면 있잖아. 뇌가 있잖아. 실제로 이거를 이어줘, 이게. 이 단백질 막 이런 거를 막 이어준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입력 신호가 하나 들어오면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묶어버려. 그래서 이걸 아예 뭐 이렇게 묶어버려. 하나의 F라는 덩어리로 이걸. 그래서 여기로 가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쫙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네들이 붙어 있고, 요 자체도 뇌가 되게 선호하는, 그러니까 강력하게 연결된 거지, 이제 다른 애들이랑.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된다. 그럼 잘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위기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면 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특히나 지금이 이제 지금 촬영 시점은 3월달 중순 정도 됐어요. 근데 보통 막 이런 얘기 하지. 3월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온 게 있긴 하지만 굳이 얘기는 안 할 거야. 왜냐면은 너네가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심히는 너네 열심히 할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지. 하지만 내용은 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쌤이 3월 달에 아주 의미가 있는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내가 선택한 방법론 이게 생기면은 그거를 웬만하면 쌤이 사실 권장사항을 고3쯤 됐으면 바꾸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해봤잖아. 그럼 고3 뭐 3월, 4월쯤 됐다 그러면은 그때쯤까지 우리가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았네 라는 걸 좀 추려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선생님들이 안내해준 혹은 그 어떤 문제집이 안내해준 그런 방법론을 내가 연습을 잘 해야죠. 근데 연습을 대충 하면 물론 안 돼. 대충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대충이 반복된다? 대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큰일 난다 진짜. 대충이 반복되면 대충이 위기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 그 방법론을 정밀하게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정밀함이 이제 습관화가 돼. 저장이 돼. 그럼 고단위로 이제 반복이 될 거야. 활용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론을 정밀하게 연습해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그것만이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 그리고 논술도 똑같거든, 사실은. 논술도 똑같아. 그래서 거기서 살 길이다. 이게 되게 의미가 깊은 말이죠. 자, 너네가 이제 소기의 성과, 1등급, 논술에서도 이제 진짜 합격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장학금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만들 수 있다. 근데 자꾸 바꾸거나 정밀한 연습을 안 하거나 그래서 그냥 반복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친구들.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저는 국어 기출문제를 이미 3번 풀어봤어요. 어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안 풀어봤을까? 고3 때? 수능 국어 기출문제 난 3번 풀어봤을까? 아니야. 훨씬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많이 풀어봤다. 문제집을 많이 풀어봤다. 수능 기출을 몇 번 돌렸다. 막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 반복 자체가 아니고 정밀한 반복, 요거를 잘 치중해서 부디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한번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